호돌이 썰툰.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언제 어른 돼서 성형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저한테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티를 거의 내지 않았죠. 티를 내봤자 저한테 이득일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볼 때나 친구들과 눈을 똑바로 맞추고 이야기할 때 항상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 코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겠지? 눈은 왜 이렇게 째졌지? 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자존감도 사실 항상 바닥이었고요. 참다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울먹거리며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니 평소에 제가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인지 크게 놀라시며 같이 우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유전자 탓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18살 겨울방학 쌍꺼풀과 앞트임, 코성형, 광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도 대성공적이었습니다. 화장만 조금 보태면 학교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난 애들보다 더 이쁠 정도로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니 애들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남자애들에게 못 받던 친절도 받아보고 대쉬도 많이 들어오고 길거리에서 번호 따이는 일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싫다고 떠들던 애들이 결국은 이렇구나. 물론 저도 수술한 지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밀려오는 우울감, 공허감 같은 건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고민을 보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성형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성형을 하기 전과 성형을 한 후 주변 사람들의 대우와 본인이 성형을 왜 했지? 하는 생각 등이 합쳐져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제보자님은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셨지만 실패한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결국은 제보자님이 성형하는 것을 택하셨고 지금 모습이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예뻐진 본인 생각을요. 계속 우울함에 빠져 계신다면 진짜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성형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전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고 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저희 학교는 여학교입니다. 여자들밖에 없는. 그리고 저희는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선배님들에게도 항상 깍듯이 인사하고 다녔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인사를 받으신 두 선배분들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뭐 잘못했나 걱정하며 잔뜩 쫄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걱정과는 달리 그 선배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굳이 모르는 선배들에게까지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러면 더 뻘쭘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두 선배분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두 선배분과 같은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선배 중 한 선배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먼저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학교를 들어오고 처음 받는 친절에 처음엔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자꾸 그 선배를 눈으로 쫓고 있더라고요. 그 선배를 발견하면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고 그 선배가 웃는 모습만 보면 괜히 심쿵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약간 짝사랑의 시작 징조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랬다면 혼란이고 뭐고 그냥 내가 동성애자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배분 머리도 짧으시고 약간 외적으로 남자 같은 면이 있으세요.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가 남자 볼 때의 이상형과 완전 똑같습니다. 제 친구는 선배님의 외관이 조금 남자 같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호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입생으로서 느끼는 선배님을 향한 존경심이자 외관 때문에 겪는 혼란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요? 판단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의 고민을 들어보니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남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으니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남성스러운 여자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남성스러워서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중 여고를 나오진 않았지만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들끼리는 그런 감정이 흔하다고 해요.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 제보자님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됐던 자신의 감정이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키가 크고 다리가 긴데요. 아빠는 186, 엄마는 171, 형 누나들도 170을 안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몇이냐고요? 151cm입니다. 거짓말이냐고요?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보통 키는 유전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왜 저만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썸녀? 라기에는 좀 뭐하지만
학원에 같이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귀엽고 저한테 너무 잘 대해줘서 약간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매일 저랑 같이 학원에 가고 같이 집에 갔었고요. 밥도 같이 자주 먹고 심지어 저번 주에 같이 집 갈 때에는 저한테 설렌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가 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 썸녀랑 같이 집 가려고 학원 강의실마다 찾고 있는데 옆 비상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제 썸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궁금해서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 그 키 작은 애랑 진짜 사겨? 키 작은 애? 누구? 키 작은 애가 걔밖에 더 있냐? 너랑 맨날 같이 다니는 애. 죽을래 진짜? 내가 걔랑 왜 사귀냐? 너 같으면 151이랑 사귀겠냐? 내 동생보다 작아. 여기까지 들었는데 진짜 충격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겨우 참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썸녀한테는 패매로 왜 말도 없이 먼저 갔냐? 어디 아프냐? 라고 왔는데 안 일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걸 당연히 모르겠죠. 살면서 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한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애들 진짜 싫죠. 친구 앞이니까 갑자기 창피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듣는 제보자님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제보자님 말대로 키는 유전이니 고등학생 되면 형들이랑 똑같이 크실 거예요. 너무 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여자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사람 잘 걸렀다 생각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걸 들으셔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하길 바라요. 연애 3년차 21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사귄 이제는 군입대를 앞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 남친이랑 동대문에 놀러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집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가격도 괜찮고 맛집으로 소문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둘이서 함께로는 중국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탕수육 소태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양이 많긴 했지만 블로그에서 탕수육 맛집이라 해서 궁금했거든요. 음식은 엄청 빨리 나왔고 어느 때처럼 저는 음식 사진을 찍고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바로 탕수육 소스를 탕수육에 부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뭐가 팍 하고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엄청 아프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짜증나서 고개를 드니까 남친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때렸던 거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서 남친에게 아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진짜 뭐야? 이러니까 남친이 아니 탕수육 소스를 왜 부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먹 찍먹 논란 이런 게 있을 정도로 탕수육 먹는 방식이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조심해서 탕수육 소스를 함부로 붓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팠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탕수육 소스를 부었던 건데 이게 그렇게 열받고 머리통까지 맞을 일일까요? 남친은 그 이유를 사과할 생각은커녕 제가 부먹 중이어서 손이 반응했다느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예의 없게 붓냐느니 되도 않는 소리를 식사 내내 해대는데 진짜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식당이고 공공장소이니 일단 조용히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지금 집에 온 상태입니다. 탕수육을 찍어 드시는 분들 여친이 탕수육 소스를 실수로 부어버리면 여친 머리통을 때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제보자분을 존중 안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탕수육을 부어먹는 게 본인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보자분이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소스를 부은 것에 대해서 살짝의 속상함을 내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주 가벼운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때리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할 정도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보자분이 전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렇게 함부로 여자친구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보자분이 꼭 남친분에게 단호하게 말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걸로는 손이 나가는데 나중에는 어떤 걸로 또 손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 호순이가 제보자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을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안 내력이 엄마, 할머니부터 몸이 굉장히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조금만 변화하면 심하게 몸살 감기를 앓는 등 정말 쉽게 몸이 아파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건데요. 일반 여자들보다 정확히는 10배 이상 고통스럽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생리할 때 단 걸 먹으면 덜 아픈 것 같아가지고 마침 이번 주말이 생리 예정일이기도 하고 일부러 남은 용돈을 털어서 3만원짜리 큰 케이크를 사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다음날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예정일보다 빨리 생리가 터졌더라고요. 어느 때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마침 그 순간 미리 사놨던 케이크가 생각나서 아 다행이다 하며 바로 냉장고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사다 놓은 케이크가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싸한 느낌에 베란다 쪽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가보니
네, 그곳엔 이미 다 먹어치워버려서 텅텅 빈 케이크 박스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생각해보니 범인은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빠에게 울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케이크 네가 먹었지 이러니까 오빠가 당황하더니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 네 거 초코 케이크 안 먹었어. 쭉쭉 너너. 근데 저 케이크가 초코 케이크라고는 말한 적 없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물만 나고 뭐라고 하자니 말은 흥분해서 안 나오고 진짜 저는 오빠가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가장 예민한 생일 때 먹으려고 사온 케이크를 말도 없이 먹고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진짜 너무너무 심리가 궁금해요. 그 이후로 오빠랑은 말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호돌이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주변을 보면 친형제나 친자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후순이 주변에만 봐도 동생이 자기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던가 누나가 자기 방문을 벌컥벌컥 연다던가 형제 자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보자분에게 가장 중요한 케이크를 몰래 홀라당 먹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오빠의 태도가 너무한 것 같아요. 적어도 먹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할 것이지 발뺌이나 하고 오빠가 100% 잘못한 상황이 맞네요. 하지만 제보자분, 오빠분도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케이크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르고요. 계속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가족이니 오빠분에게 한번 대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케이크는 내가 아플 때 먹기 위함이니 먹지 말라고요. 제보자분이 오빠분과 이번 문제를 잘 풀길 저 호순이가 기원하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 휴학생입니다. 최근에 아주 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검소한 스타일이라 식사 외에는 돈을 크게 쓰질 않는데 갑자기 군대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 1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돈으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신나게 놀고 사고 싶었던 노트북도 사고 지갑도 명품으로 사고 신발도 샀습니다. 물론 제가 용돈을 받지는 않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랑 알바에서 벌어둔 돈으로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진 돈이 몇 푼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씩 당일 지급 알바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씻고 잘 생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 쪽에서 누나가 뭘 들고 어디로 급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하고 크게 불렀더니 분명 들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집으로 가 씻고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노트북을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썼나 하고 누나 방에 가니까 누나도 없고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내 노트북 봤냐고 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끊는 거예요. 2시간쯤 후에 누나가 와서 물었습니다. 내 노트북 어딨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는 거 뭔데? 아 그거 너 군대 가잖아. 군대? 근데 그래서 어딨냐고 진짜 짜증나게. 뭐 내 남친 줬어. 너도 그때 봤잖아. 뭐? 미쳤냐? 네. 남친한테 마침 노트북이 필요했는데 남친은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고 노트북 살 돈도 없어서 불쌍해서 제가 곧 군대 가니까 제 노트북을 그냥 줬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당장 가서 가져오라고 해도 무시할 것 같고 저도 똑같이 하자니 군대 갔다 오면 제 물건이 다 사라져 있을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화나는데 이성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누나가 아니라 거의 도둑 아닌가요? 군대 간다고 해서 남동생 물건을 허락도 없이 자기 남친한테 주는 게 이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사연이네요. 저 같으면 진짜 가만히 못 있죠. 본인이 피땀 흘려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노트북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누나 남친한테 준다? 제보자님, 누나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시겠지만 좀 강하게 나가서 어필해야 그나마 누나가 가져오는 척이라도 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거의 절도네요, 절도. 노트북 반드시 찾으시고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저는 고2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어요. 유치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재도요. 어느 날 친구 셋이서 모의고사를 마치고 스트레스 풀 겸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에 가 신나게 놀았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친의 친구가 여자 소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친구가 저한테 생각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고3이 코앞이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았지만 수락했습니다. 충분히 연애하면서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전화번호를 받은 소개팅남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 안녕. 나 소개팅. 안녕.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좀 친해졌을 때 주말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갑자기 저기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영화 보여주면 밥은 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먹자. 휴, 너가 김치녀는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답이 오는 겁니다. 김치녀는 아니라 다행이다? 일단 제 성격대로 하면 욕하고 있는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을 텐데 친구가 소개시켜준 자리라서 일단 참고 읽고 씹는 중입니다. 지금은 6시간째 일식 중인데 자꾸 카톡으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오는데 아직 제 친구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은 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계속 연락을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소개팅남 싸가지가 진짜 극혐이네요. 타인에게 신뢰되는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놓고 뭘 기분 나쁘게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절대 연락 다시 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건 엄청 신뢰인 것 같아요.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연락해서 잘 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제 곧 고3이니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21살 여자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자친구이죠. 저에게 잘해주고 상냥하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짜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요새 점점 힘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식사 패턴이 아침, 점심을 밥류로 든든하게 먹으면서 일을 하고 저녁을 아주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으면 몸 관리가 안 되고 속도 안 좋기 때문에 저녁에는 잘 먹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자친구는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떠나서 그냥 먹는 걸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온 신경이 먹는 거에 쏠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뭐 먹지? 점심 때는 점심 뭐 먹지? 저녁 때는 뭐랑 술 먹지? 밤에는 야식 뭐 시켜 먹지? 네, 덕분에 저도 초반에는 여자친구의 식성에 어느 정도 맞춰줬습니다. 하지만 전부 맞춰주는 건 힘들더라고요. 맞춰주다 보니 워낙 저녁에 안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소화불량에 변비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는 식탐 때문에 평소에 많은 손해를 봐요. 격식 있는 자리나 친구들 커플끼리 처음 만나는 자리는 적당한 대화와 적당한 식사를 하잖아요. 제 여자친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온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 치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쩝쩝대면서 엄청나게 먹습니다. 1인분은 양에도 안 차고 추가 주문에 밥 볶아 먹고 후식으로 냉면, 아이스크림까지 아주 위장을 통째로 채우고 나서야 식사를 끝냅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는 2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다고 야식 먹자고 합니다. 몸은 아주 말랐어요. 그 몸에 그만큼의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최고로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작 이런 식탐 때문에 싫어지려고 하는 제가 싫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걸까요?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식탐이 너무 많은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제보자님 말씀대로 여자친구분을 정말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면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라는 말 말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셨나요? 안 하셨다면 여자친구분과 진지하게 좀만 식탐을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식의 뉘앙스로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자친구분은 아직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대화가 안 통한다면 다른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 제보자님은 대화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얼마 전에 제 번호를 따간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길에서 번호 달라고 하는 남자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취소할 정도로 얼굴이 잘생겼고 스타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제가 번호를 주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번호... 네, 안녕하세요. 선톡이 와서 프로필 사진을 보니 또 엄청나게 잘생긴 거예요. 물론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썸인가? 썸 아닌가? 하는 사이를 유지하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손잡는 단계까지 설레는 스킨십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랑 진짜 사귀는 건가? 하는 망상으로 하루하루 행복했죠. 어느 날 학원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제 친한 친구가 썸남이랑 같은 학교였던 게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나 요즘 썸 타는 거 말했지? 우리 학교 잘생기네? 응, 근데 걔 어때 학교에서? 아니야, 좋아. 이런 식의 대화였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왜 말을 얼버무리냐고, 뭐 있냐고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붙이니까 말을 해주더라고요. 걔가 진짜 잘생겨서 얼굴 값을 해. 뭐? 무슨 뜻이야? 너 말고 걔랑 썸 타는 애 아마 10명 넘을걸? 헐.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얼굴이 잘생겼으니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후 썸남을 카페로 불러 이야기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한 번 기회가 오더라고요. 썸남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드니까 패턴이 걸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패턴이 뭔지 슬쩍 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고 카톡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여자들의 무수한 연락. 진짜 믿기 싫었습니다. 정말 카톡이 100개는 넘게 쌓였더라고요. 전화번호부도 온통 여자뿐이었습니다. 연락도 어디야?
오늘 뭐해? 등등 완전 사적인 연락. 저는 일단 진정하고 핸드폰을 자리에 놔두고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잘생긴 게 너무 좋은데 이런 남자는 또 싫고 바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또 아쉽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 이상형이 잘생긴 남자신가봐요. 그 카톡들을 본인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도 아직 생각을 결정 못하신 거 보니 제 생각에는 아마 다시 무조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사귀더라도 매번 불안에 떨지 않을까요? 돈잘남이 제보자님을 진짜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모른 척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 많이 하시고 옳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특목고를 준비 중인 중학생입니다. 중3이어서 이번 연도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밥이나 마실 걸 많이 먹으면 밤에 공부할 때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간식이나 물을 밤에 잘 마시지 않는데요. 그래도 방에 화장실이 붙어 있어 공부할 때 하루에 한두 번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밤에 제 방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안 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이 아파트라 밑에 집이나 윗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환풍기가 연결돼 있어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그냥 진짜 짜증나네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그냥 참았는데 일주일 내내 밤에 화장실만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도 엄청 아프고요. 비흡연자 입장에서 담배 냄새 진짜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윗집이나 윗집에 말을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찾아가셔서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는데 매번 새벽에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부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매일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고 들어가고 매번 환풍기를 틀어놔요. 환풍기 통에서 냄새 올라온다는 거 뻔히 알 텐데 관리실 통에서 민원도 여러 번 넣어보고 했는데도 정말 해결이 되지를 않네요. 덕분에 저는 기침을 달고 살고 없던 코감기까지 생겨서 공부하면서 코를 엄청 풀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담배 냄새가 화장실에서는 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따졌더니 내 집에서 내가 담배도 못 피냐? 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상대인 걸 알고 그냥 내려왔어요. 화장실 연기가 뻔히 공유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담배를 핀다는 건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 하기 힘든 거니까요. 입시 준비 중이신데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화장실에 강력한 방향제를 놔두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담배를 완전히 안 피지 않는 이상 냄새는 다 잡히진 않더라고요. 꼭 그 사람이 내일부터 안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자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시내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용돈을 많이 받았다고 옷을 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옷가게로 향하던 길이었죠. 옷가게에 도착해서 친구는 옷가게 안에서 옷을 고르고 있고 저는 바깥에 있던 전신 거울에서 앞머리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웬 수첩 든 사람이 계속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친구 있는 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불러 세우는 거 있죠?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또 좋네요? 저희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혹시 연예인에 관심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건네시는데 엄청 유명한 기획사 명함인 거 있죠? 순간 멈칫했지만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명함을 냉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제 이름, 전화번호랑 체중, 키를 적어가셨고요. 잠시 후 친구가 옷을 사고 나왔고 저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친구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콩팥 떼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유명 기획사가 왜 오디션을 안 보고 길거리 캐스팅을 하겠어? 그리고 너 음치잖아. 네, 제가 좀 많이 음치입니다. 명함 받을 때 순간 멈칫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노래도 못 부르는데 무슨 아이돌이냐. 하지만 저 한 번쯤은 방송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노래는 연습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 그때 명함 받았던 회사한테 오디션 보러 오라고 문자까지 왔는데 저 오디션 보러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호돌이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축하해요 제보자님. 길거리 캐스팅이라니 외모가 엄청 뛰어나신가봐요. 일단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오디션은 꼭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보자님의 노래 실력이 형편없어도 끼를 봐서 뽑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회사가 진짜 유명 기획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하도 사기가 많아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오디션 가셔서 합격하시면 좋은 거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있는 거니 이것도 좋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극강팬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오늘 영화관에서 겪은 너무 어이없는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에 아이언맨, 토르, 피규어까지 있을 정도로 마블을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땐 나이 제한 때문에 영화관에서 못 봤지만 올해 엔드게임은 딱 제가 만 12세를 넘어서 드디어 처음으로 마블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반 친구들이랑 저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포스터도 챙기고 설레는 마음에 영화관 로비에서 이번 어벤져스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들은 옆에 있던 커플이 저희를 힐끔 보더니 지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더군요. 아 오빠, 우리 설마 쟤네랑 같은 시간대는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 극혐인데. 초딩들이랑 같이 보는 거 싫어서 이 시간대였는데 아씨 망했다. 아니 아무리 저희가 어리다지만 바로 옆에서 이게 뭡니까? 진짜 기분이 더러워서 째려봤는데 여자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어머 쟤 나 째려본다. 와 오빠 쟤 좀 봐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옆에 있던 형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욕은 지네들이 먼저 해놓고. 짜증나지만 영화 시작 시간도 다가오고 친구들이랑 그냥 똥 밟은 셈 치자 하면서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는데 와 완전 아까 그 커플들 저희 옆자리인 거 있죠? 저희 보자마자 진짜 개띠꺼운 표정을 짓는데 나이만 같다면 코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영화 시작 전 그 남자 형이 저희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길 영화 보다가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 하는데, 아니 아무리 인터넷에 초딩들이 영화 볼 때마다 시끄럽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초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까지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초딩이면 영화관도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옆자리 커플들이 훨씬 무개념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옆에 제부드님과 친구들이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건지 뭔지 참 기분이 나쁠만 하네요. 거기다가 영화 시작 전에 좋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우면 죽여버린다니. 제부자님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절대 커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정말 못 배웠네요 커플들이. 어벤져스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초딩이라고 영화관 못 가는 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도 재미있게 관람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제 꿈은 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허에 관련된 일이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반강제적인 의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변리사를 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해. 너는 무조건 1등을 놓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이러한 압박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하루에 8시간보다 적게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원한다면 학원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셨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전혀요.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변리사 같은 거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되고 싶은 건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변호하고 법정에서 발언하고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변호사는 예전에나 좋았지 지금은 성공하기 힘들다. 변호사 사무실 차려놓고 손님 없어서 문 닫고 알고지 되는 사람 많다 라고 하십니다. 항상 변리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아냐? 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부모님은 왜 맨날 모든 직업을 돈으로만 바라볼까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직업인가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는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은 저에게 강요하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오직 돈만 잘 벌면 끝인 거겠죠. 꿈을 강요받으니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인지 원래는 항상 전교 3, 4위권은 유지했었는데 작년 2학기부터는 전교 30위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딸이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시는 것일 텐데 사실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쪽을 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대학 진학할 때 강하게 의견을 표출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변호사든 변리사든 잘만 하면 돈 많이 버는 고소득 직종은 맞지만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적도 좋으시네요. 대견합니다. 꼭 좋은 변호사 되셔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얼마 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작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죠. 아빠가 살아계실 당시 사실 저는 일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는 건 물론이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엄청 들락날락해서 아빠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죠. 그렇게 망나님처럼 살다가 묵묵히 제 뒤처리를 다 해주시던 저에겐 마치 방패 같은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들 괴롭히는 거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제가 한 거라곤 아빠 가슴에 못 박은 것밖에 없는데 아빠 고생만 시켰는데 후회심과 죄송함에 엉엉 울었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저 어릴 때 먼저 돌아가셨었거든요. 저는 아빠의 마지막 말대로
기준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라는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중3 때까지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고 하니 너 같은 돌대가리가 무슨 공부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는 식으로 조롱하더군요. 제 과거가 후회됩니다. 이제 와서야. 제가 그동안 괴롭혔던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했던 역겨운 짓들에 저를 엄청 증오하고 있겠죠. 저도 제가 인간 쓰레기였다는 걸 압니다. 한번 인간 쓰레기는 영원한 인간 쓰레기라는 말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라도 제가 심하게 괴롭혔던 애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괴로운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일진짓을 한 건 제보자님의 엄청난 잘못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쁜 짓이라는 걸 깨닫고 안 바뀌는 게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보자님에게 괴롭힘 당한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아도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사과하시고 바뀐 인생을 사세요. 이제 제보자님을 지켜줄 사람은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바뀐 제보자님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3개 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홈쇼핑 중독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TV는 안방이랑 제 방에 각각 하나, 그리고 거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디서든 누워서 홈쇼핑을 보고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저희 집이 한 달에 받는 택배는 평균 15개에서 20개 정도입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오는 거죠. 엄마는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하나에 겨우 15,900원, 비싸봤자 39,900원 이렇게밖에 안 한다던데, 아니 그래도 그게 20개면 돈이 80만원인데 아빠가 매일같이 열받아 죽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홈쇼핑들이 다 안전배송이랍시고 박스나 스티로폼을 엄청 크게 주잖아요. 진짜 저희 집 분리수거는 날마다 박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 명이 하면 6번 7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 먹으라고 핫도그나 치킨, 떡볶이 아니면 수세미 등 생활용품을 주로 구매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여야죠. 매일 필요 이상으로 주문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아빠랑도 맨날 싸우시고 저랑 언니도 맨날 엄마한테 그만 좀 시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없다고 이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유튜브에서만 보던 택배 중독력?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미 반 포기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 집안 분위기도 심각해서 더 이상 가다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택배 중독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에 택배 20개라니 진짜 엄청나시네요. 이게 한두 달 그러신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 이러셔서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참 야속하겠어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어디서 많이 받으시냐고 물어보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지나면 가정이 정말 흔들릴 것 같거든요. 제보자님, 반드시 어머니와 대화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의외로 해결이 쉬울 수도 있답니다.